매주 목요일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골목길 민생 현안과 대안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민생의회. 오늘은 경기도의회 김영희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 네. 오늘의 기후 청취자분들께 의원님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경기도 의원 김영희입니다. 현재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며,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학생 한 명 한 명의 배움이 존중받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기후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과 인사를 드릴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현장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이 자리가 도민의 삶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진솔하게 어떻게 해서 정치에 입문하게 되셨는지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시의원, 네, 오산시 시의원을 거쳐서 경기도 의원이 되셨잖아요. 네네. 시의원 하시기 전에는 유치원 운영하셨고요. 네. 정치를 하시게 된 어떤 계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네. 저는 이제 오랫동안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지내왔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정말 절실하게 느낀 건 교육의 중요성이었고 또 그 교육을 제대로 뒷받침하려면 제도적인 정책이 꼭 필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도적 뒷받침이 없으면 변화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는 걸 절감했습니다. 네. 그 무렵 제게 이제 정치라는 길을 처음으로 이제 생각하게 해주신 분이 바로 이제 저희 시 부모님이셨습니다. 정치인으로 활동하시는 시아버님의 모습을 이제 주변에 가까이에서 이제 보면서 정치는 이제 결국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일이라는 거를 좀 실감하게 됐고, 그 영향이 저에게는 좀 정말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정치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이 생기고 용기를 내어 이제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네. 7대 저는 이제 7대 오산 시의원과 이제 8대 오산시 부의장을 거치면서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가까이에서 이제 마주했고, 작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느꼈습니다. 지금은 경기도의원으로서 더 넓은 시야로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그걸 현실적인 정책으로 풀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가족분 중에 시아버님 영향으로 정치를 네네. 시작하신 거네요, 그러면. 네네.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실 것 같은데요, 며느리 모습을. 네. 네, 그래서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아하, 네. 네. 그렇군요. 네. 의원님 의정 활동하신 걸 보니까 이런 네. 조례가 있더라고요. 경기도 네. 가설 건축물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요즘 네네. 화재가 또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네네. 가건물 화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네. 이제 지난해 이제 오산에서 정말 이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컨테이너에서 이제 홀로 생활하시던 70대 그 어르신이 화재로 이제 목숨을 잃으신 일이었어요. 네. 이 사건을 이제 계기로 가설 건축물에 대한 이제 화재 예방 대책이 시급하구나 하는 이제 절실함을 좀 느꼈습니다. 특히 이제 독거노인 등과 같은 주거 취약계층이 컨테이너와 같은 이제 가설 건축물에서 생활하시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이런 곳은 구조도 취약하고 이제 화재가 나면 대피조차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을 위한 실질적인 이제 화재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경기도 가설 건축물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네. 조례의 핵심은 가설 건축물의 이제 소화기나
화재 경보기 같은 기초적인 소방용품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가 이제 시행되면 화재 자체를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무엇보다 위험 속에 놓인 생명들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되는 셈입니다. 우리 사회가 놓치고 있던 사각지대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게요. 네. 가건물은 보통 불법이 많으니까 여기에 네, 대한 네. 화재 예방 안전관리 지원이 체계적이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이런 조례안이 또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네. 의원님 말씀 중에 위험 속에 놓인 생명들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아이들하고 생활하셨던 게 다 네. 이런 관점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오산에서 환경운동과 동물복지 활동도 하고 계시잖아요. 아마 이 네네. 동물들도 위험 속에 놓이면 약한 생명이 될 텐데, 혹시 네. 관련한 의정 활동이 좀 있었을까요? 네네. 이제 환경 문제와 동물 복지는 이제 단순한 이슈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생활 속의 이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환경 분야에서는 자연이 도민들의 삶에 더 가까이 스며들도록 노력을 해왔습니다. 오산 이제 시민들에게는 익숙한 무량기 수목원이 있는데요. 네. 이 좋은 자연 공간을 더 많은 분들이 부담 없이 찾으실 수 있도록 입장료 무료화를 위해 오, 힘썼고, 네. 네네. 그 결과 올해 7월 1일부터 무량기 수목원이 무료로 개방될 예정입니다. 아, 네. 네. 그래서 많은 경기도민 여러분들께서 찾아오셔서 자연 속에서 힐링하시고 환경의 소중함도 함께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올해 7월 네네. 1일부터 오산 네네. 무량기 수목원 무료로 개방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동물 복지 쪽으로는 어떤 네. 활동이 있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오산시 동물사랑협회 회장으로 활동을 아, 하면서, 네. 네네, 유기동물 보호와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이제 힘쓰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오산시의회 부의장을 했을 때 설립된 오산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있어요, 오산에. 여기는 이제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분양까지 연결할 수 있는 공간도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네네. 그동안 이제 너무 좁고 열악했던 이제 보호센터의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해결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유기동물 중에는 나이가 많은 동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조금 나이 이제 새끼 그 동물들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 열흘에서 15일 요 사이 되면 이걸 안락사를 시키는 게 아, 현실이거든요. 네. 이게 정말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 이것이 이제 동물 복지 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길고양이의 경우는 요즘은 이제 중성화 정책이 지속되다 보니 도시 생태계에서 고양이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네. 네, 이제는 사람 중심이 아닌 함께 사는 존재로서 동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반려동물 요즘 정말 많이 기르는데 동물들 네네. 데리고 어디 가면 눈치 받는 곳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 네, 맞습니다. 오산의 반려동물 테마파크도 김영희 의원님이 오산시의회 부의장일 때 세우셨다고 합니다. 네네. 네. 또 저희가 보니까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대표 발의하셨더라고요. 네네. 이거는 어떤 내용일까요? 네.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이제 우리 사회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에서는 특수교육 설치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에서는 설치가 되지 않는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그 가족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이제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습니다. 개정안은 지난 4월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되어 이제 결실을 맺게 되었는데요. 네. 학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네. 이제 내용이 핵심입니다. 음. 네, 이는 단순한 규정 하나를 고치는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 시행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학교 눈치를 보며 배치되거나 장거리 통학을 감내하는 일들이 줄어들길 바랍니다. 네, 또 특수교육은 소수의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얼마나 포용적이고 따뜻한가를 보여주는 기준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모든 아이가 존중받고 또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한 의정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 이제 모든 네. 학교가 일반 학교에 이 특수학급을 설치를 할 수 있는데 설치하지 않고 있는 사례가 많으니까 네. 학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을 내신 거네요. 네네. 그러면 특수학급을 설치한 학교는 없는 학교보다 뭔가 다른 특혜를 준다면 환영하지 않을까요? 근데 특혜의 네. 개념이 아니고 네. 모든 아이들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그렇죠. 있거든요. 예, 특수학교 아이들은 더군다나 의무 교육입니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가까운 곳에 아이들이 또 다녀야 가야 되는데, 되는데. 네, 학교에 이제 가까운 학교에 학교장이 어떠한 이유에서 뭐 특별실이 없다든가 뭐 이 어떤 이유로 해서 특수학교를 설치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 먼 거리를 가야 다녀야 되죠. 되니까. 네네네. 그래요. 이게 의원님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공감하면서도 네네. 학교장이나 다른 학부형들이 본인들 학교에 특수학급 생기는 걸 막 환영하는 분위기가 되면 어떨까 하고 네, 짧은 맞습니다. 생각을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뭔가 특혜가 있다면 환영하지 않을까. 특수교사분들에게도 어떤 좀 더 처우 개선이 있다면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네. 네. 의원님 지역구가 오산시잖아요. 네, 지금 네네. 경기도에서 오산시, 화성시 이런 곳이 젊은 인구 유입이 정말 많다고 하는데 네, 지역구에서 젊은 세대 분들이 의원님께 많이 얘기하는 민생 현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저도 오산은 이제 젊은 세대가 많이 모여 사는 네. 도시라서, 네, 저도 이제 지역에서 청년분들을 자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실제로 청년들이 이제 겪는 현실적인 고민들을 아주 자주 듣게 되는데요. 가장 크게 느끼는 민생 현안은 단연 일자리 문제입니다. 네. 예, 취업 자체가 쉽지 않고 또 운 좋게 일자리를 구해도 고용이 이제 불안정하거나 또 처우가 또 열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청년들이 장기적인 미래를 이제 설계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예, 저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창업 지원, 직업훈련 확대 같은 좀 실질적인 대책이 더 강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주거 문제입니다. 전세나 월세 이제 부담이 크고 요즘은 금리까지 오르다 보니까 내 집 마련은커녕 독립 자체가 어려운 그렇죠. 상황이죠. 그렇죠. 네네. 오산도 수도권이라 주거비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네.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이제 공고 임대주택 확대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전세금 지원 등의 정책적인 게 꼭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즘은 정말 물가, 교통비 같은 이제 생활비 부담도 큽니다. 장바구니 물가가 오르면서 생필품 구입도 부담되고 출퇴근 교통비도 결코 적지 않아서 실질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이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이제 세심하게 저희가 살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네. 오산시가
젊은 세대가 많이 유입되는 도시니까 의원님도 청년 문제에 더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게 네. 되실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지역에서 보면은 어떤 민생 정책이 시급하다고 필요하다고 음, 보시는지요? 네, 이제 지금 청년에 대한 부분들이 네. 많이 좀 심각하고 그래서 사실 오산은 젊은 인구가 많고 음, 또 그러다 보니까 1인 가구도 네. 많습니다. 예, 이제 청년들이 겪은 이제 고민이 참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많이 듣는 민생 현안은 주거 문제와 이제 정주 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운둔형 외톨이나 이제 고독사로 이어지는 청년들도 늘고 있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원룸촌 등지에 이제 운둔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작은 커뮤니티 공간 같은 살아있는 연결망을 좀 만드는 게 꼭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집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구조를 좀 설계해야 할 때일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오산은 교육도시로 불리지만 정작 이제 아이들 교육을 위해 인근 도시로 이제 빠져나가는 현실도 이제 안고 있습니다. 네, 더 대도시로요. 네. 네네네. 저 역시 이제 이곳에서 젊은 주부 시절부터 30년 가까이 살아온 사람으로서 교육 인프라를 더 탄탄히 만드는 일, 정치인으로서 이제 제가 가장 책임감을 느끼는 이제 부분입니다. 또한 이제 보육시설은 이제 어쨌든 지금 이제 저출산으로 해서 이제 수적으로는 충분하지만 이제는 질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좋은 돌봄 환경을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네. 예. 의원님 좋은 네. 민생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 프로그램이 이제 또 오늘의 기후다 보니까요. 네. 또 네. 의원님이 환경과 동물 복지에 관심 많으신 분이니까 이 네. 기후 변화에도 관심이 많지 않으실까 싶어요. 네. 네. 그 기후 위기 이게 우리 건강과 미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뭐 지구 환경이나 자연만의 문제가 아니다. 저희 그렇게 보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저도 정말 심각한 문제고 또 이런 프로그램을 다루는 이 방송이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 역시 기후 변화와 기후 위기를 단순히 먼 미래의 환경 문제로만 보지 않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이상기후와 폭염, 집중호우 등은 모든 사람들이 겪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네. 기후 변화의 영향은 이제 점점점 잦아지고 있으며 우리 일상과 이제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근데 오산의 경우 비교적 사실 오산이 작은 도시거든요. 그래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어디든 갈 수 있는 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네. 네, 자전거는 이제 학생들도 이제 등하교나 직장인들의 출퇴근 수단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교통수단입니다. 네. 건강을 챙기면서 동시에 탄소 배출도 줄일 수 있는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가장 좋은 선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현실은 저희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자전거 도로가 인프라가 아직 충분히 정비되어 있지 않는데요. 네. 도로 여건이 좋지 않으며 결국 시민들은 자전거 대신 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교통량이 늘고 온실가스 배출도 증가해 다시 기후 위기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네. 결국 자전거 인프라를 잘 갖추는 일은 단순한 교통 편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의 건강과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미래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더 큰 목표와 연결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오산시와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투자와 정책적인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저희 오늘의 기후에서도 자전거 도로에 대한 이야기 참 많이들 하시는데 오늘 네네. 의원님의 이런 생각이 정책에 잘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끝으로 오늘 네. 민생과 지역 현안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우리 오늘의 기후 청취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네네. 우리 사회가 하루가 다르게 이제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그 변화 속에서도 사람 중심의 정책과 또 이제 서로에 대한 배려를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네. 네, 특히 이제 오산과 경기도가 더 살기 좋은 곳이 되려면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우선 정책에 반영이 되어야 하고 네. 우리 모두가 이제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주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더욱 깊이 귀 기울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희망 가득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영희 경기도의회 의원이셨습니다. 기후가 민생 경제이자 미래 정치이기에 오늘의 기후에서는 김영희 의원님 명예기후 톡파원으로 임명하고 앞으로 의정활동에서 지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소식 수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